Hey, chat. I'm looking to buy a new pair of shoes. I normally wear Skechers, but I'm looking for something a little bit more Ohio. Can you help me find them? 인트로 보셨죠?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바로 쇼핑을 끝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GPT가 쇼핑 비서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검색이나 광고, 리뷰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곧 한국에도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검색이 아니라 추천되는 로직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의 GPT 쇼핑 기능을 한번 이용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아셔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챗GPT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쇼핑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챗GPT가 가장 먼저 노리고 있는 곳은 구글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건데, 구글의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9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한 60% 정도, 구글은 30% 후반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난리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검색을 안 하고 구매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검색을 안 하니까 클릭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구조냐면, 그냥 내가 이 GPT 같은 AI한테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물건을 추천을 해주고, 거기에 링크가 연결이 되면서 이미 그 GPT 안에서 비교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링크는 정말 말 그대로 이미 다 구매할 잠재 고객이 들어가서 구매만 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기능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로 이 마케팅의 어떤 쇼핑 기존의 흐름들이 전부 다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우리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남자 운동복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를 본 다음에 스토어로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보겠죠. 그리고 후기를 읽고 고민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는 네이버나 구글의 역할이 중간에 제품들을 노출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천해주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광고나 콘텐츠들을 보여주면서 스토어로 유입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GPT가 들어오면은 이 역할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 노출시키고 유입시키고 구매 단계로 유입시키는 이 행위 자체, 이 퍼널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이 노출시키고 유입시키는 구조 안에 구글이랑 네이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GPT는 그냥 조건만 말하면 돼요.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데 그거대로 제품을 좀 추천해줘. 이러면 GPT가 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그 방대한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이 사람의 구매 패턴, 고민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보고 순식간에 가격과 후기, 장단점을 요약해서 3가지 이내로 압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네이버나 구글에서 뭐 후기나 실제 내돈내산 이런 걸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GPT가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쇼핑 하나 할 때 한 개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후기 10개의 어떤 블로그들을 다 찾아보고 가격도 다 비교하고 사잖아요. 랜딩 페이지 다 들어가 보고 막 스펙 비교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챗 GPT가 그 채팅에서 계속 답변을 해줄 테니까. 게다가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광고라는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광고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광고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제품성이 뛰어나지 않은데 과대 광고를 해서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먹는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광고라는 게 붙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GPT의 장점은 뭐냐면, 이 광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광고를 안 볼 수 있으니까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GPT가 쇼핑 기능을 도와주고 있냐면, 자료 화면을 같이 한번 볼게요. Ask a product related question such as, what are the best laptops under $500 for video editing? Within seconds, it has come back with a list of actual product listings. We can go through this carousel to see all the different products. If we click into any of these, it will open up a tab on the right. Here we can view some more product images, then we have a list of different purchasing options.
If we click on any of these, it will take us directly to the website where we can purchase the product. 자,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검색이나 광고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GPT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대화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적합한 상품을 찾으면 다이렉트로 링크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좀 도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음성 인식까지 좀 좋아지면은 더 훨씬 편하겠죠. 마치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음성 인식으로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케팅 업계에선 다들 좀 긴장하는 게 뭐냐면 검색으로 우리가 상품을 몇십 개씩 찾아 들어가고 일일이 스펙과 리뷰를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는 구닥다리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한테 이러이러한 제품 좀 구매해줘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우리 집까지 오는데 막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막 키워드 검색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조금 불편하긴 해요. 요즘에 저도 검색 자체를 많이 안 합니다.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만 봐도 전부 다 요약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세부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진 않는 편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플랫폼들은 어떻게 변할까? 우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 네이버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는 이제 트래픽이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트래픽을 GPT가 요약해서 보여줘서 대부분의 정보들은 블로그를 들어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은 이미 끝났죠. 이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됐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서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플러스 스토어라는 그 새로운 앱에서 발견이라는 탭이 생겼죠. 그리고 네이버도 클립이라는 걸 밀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영상 콘텐츠를 통한 상품 노출 역량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 노출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쿠팡이 광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외부 매체 제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최적화 광고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GPT랑 어떤 제휴를 맺을지 어떻게 노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GPT 입장이라면 이 쿠팡에 나오는 상품 추천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쿠팡이 정말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브랜드는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사실상 셀러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냥 쿠팡 광고 의존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문제는 구글이겠죠. 아무래도 구글하고는 조금 그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구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온 걸 바탕으로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반대인 거죠. GPT한테 먼저 물어보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구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이나 무언가 정보를 탐색할 때 결정을 GPT가 먼저 해준다면 그 인식을 갖고 나머지를 구글에 검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당히 트래픽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트래픽이 감소한다는 건 광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 같은 광고 콘텐츠 형태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구글이 당연히 맞고만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다 미래에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구글도 지금 제미나이라는 그 AI 서비스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도입을 시켜서 플랫폼들이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은 셀러들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GPT한테 선택받는 AEO형 콘텐츠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제 유튜브도 GPT에서 추천해서 왔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 댓글들이 좀 달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과연 GPT나 뭐 기타 AI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 오피셜은 이런 거예요. 한 줄 요약 강점 강조, 문맥형 설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긁어가기 편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 그 자체를 잘 꾸미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GPT한테는 GPT용 텍스트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강의에서 어떤 걸 배웁니까? 이 상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느냐,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 이런 어떤 정성적인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걸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당도 수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GIF를 써서 이 수박이 진짜로 고당도인 거를 보여줘라.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사진이나 소개를 넣어서 신뢰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GPT가 고려하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문맥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고당도 수박의 정의, 그러니까 고당도 수박이란 무엇이냐, 영양, 당도, 기준, 어떤 이런 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당도 수박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일반 수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색깔이나 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와 이유, 이런 검색량 기반으로 근거들이 붙는 거죠.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왜 이걸 추천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소스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도 상세 페이지라는 걸 콘텐츠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당도 측정기나 생산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GPT가 추천을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추천해 줄까요? 이런 영상들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당도 수박은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영양, 당도, 기준, 맛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고당도 수박을 먹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당도 수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고당도 수박 중에서 이런 제품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합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품이 적합합니다. 이런 어떤 문맥적인 설명, 그러니까 정의부터 들어가고 기준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약이 돼서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GPT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었는데 좀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시대는 저는 좀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이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뭔가 요약을 잘하는 사람, 설명을 잘하는 사람, 근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이 구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본론부터 말하고 빨리 끝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GPT의 노출을 받긴 좀 어렵고 문맥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본론만 얘기하고 싶어도 그 앞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다뤄줘야 GPT가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영상 하나에 요약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담기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GPT 쇼핑이 도입이 되면은 어쨌든 검색하고 리뷰를 비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방대한 그 리뷰 데이터들 중에서도 내가 찾고 싶은 리뷰를 상단에 띄워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나 쿠팡, 구글의 점유율을 뺏어갈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기업들이 망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담당자는 이 GPT한테 선택받기 위한 구조 설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콘텐츠 있죠. 우리 브랜드에 대한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이걸 왜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 네이버나 구글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기보다는 점점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존의 네이버나 구글도 아마 이 GPT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해지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한국에 출시가 되면은 저도 이제 제일 먼저 진행해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